예측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일주일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빨리 흘렀습니다만,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저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싫을 정도였거든요. 어떠셨습니까?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면서 와, 진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별로 변곡점도 없었고요.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 시작되는 공매도라든지 그 외에도 일부 최근에 AI 쪽 관련된 일부 우려, 그리고 4월 2일 날 관세 이슈 뭐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속절없이 밀리면서 사실 뭐 거의 올라간 쪽이 별로 없어 보일 정도로 줄줄줄 흘러내렸고요. 종가 무렵까지 크게 힘을 못 주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장중에 시장을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었고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뿔난 천사님께서 미치시지 마세요라고 말씀 주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정말로. 예, 시장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답한 하루가 언제 또 있었나? 최근 들어서는 잘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답답한 하루가 정말 만만하지 않게 아주 드물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대부분 다 뭐 힘내시고요. 전반적으로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제가 뭐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시장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오늘 모르겠습니다. 뭐 비가 또 내리면서 경남 지역, 경부, 경상도 지역에 약간의 산불이 또 잡히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비가 좀 내리면서 빨리 좀 잡히고 있다, 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안 돌아갈 수 있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빨리 이렇게 산불이 진압이 되고 그에 대한 피해 복구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좀 대응이 됐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바람을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4.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출발부터 별로 좀 좋지 못했는데 몇 가지 테마 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역시 경상도 지역의 농업과 보건, 그리고 비료, 조림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산불 피해 관련해서 이제 일부 테마군들이 오늘도 오전에 움직였고요. 조선 업종이 일부 상승을 했고, 영상 컨텐츠나 화장품 등 일부 테마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미디어 업종이라든지 엔터 미디어, 그리고 화장품 일부 이런 쪽이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약간 주가들이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들이 역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관련 주식은 우려 완화에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좀 이렇게 뭐 독자적인 시장이 있는 것이죠. 중국의 본토 쪽에 독자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역시 중국 관련 전기차 종목들은 올라왔다. 자체적인 뭐 시장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분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반도체 자동차 하락 원인과 시장 컬러가 오늘 동일하게 흘러갔고요. 오히려 더 힘이 없었죠.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힘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무역 분쟁과 관세 부과, 데이터 센터 투자 지연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전기차와 중국 주식이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은 미국 내 생산 타수가 있는데 역시 뭐 글쎄요, 중국은 관세 우려가 또 약간 완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 틱톡 내놓으면 관세 조금 낮춰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국 관련주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정도에 따른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역시 진행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다음 주 상호관세 발효, 공매도 재개라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경계감이 높게 형성됐는데요. 역시 리스크 오프 심리에 위험자산 회피가 나타났고, 금 가격은 여전히 좀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대량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오전 기준만 놓고 보면 현물을 외국인들이 3,500억 원, 선물은 5천 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단독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포함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었고 아시아 주식시장도 중국 제외한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도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일본도 2% 이상 시장이 빠졌습니다. 자, 증권업종을 본다면 3월 31일 결산 배당 기준일 설정 증권주가 다수였는데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한타증권 등 배당락 영향 때문에 역시 약세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상승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미국 전기차 업종은 테슬라가 플러스 0.4% 상승세를 보여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는데 최근 ESS 기대감이 LG엔솔 쪽에 조금 더 불어넣는 모습도 긍정적 작용을 했다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 크랩톤이 있었죠. 인조이 관련된 신작 관련된 얼리 액세스가 출시가 됐는데 당일 스팀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배당락 종목 제외하고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음식료, 일부 방어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차주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 속에 약간 방어업종 이런 종목도 통신이라든지 이런 내수 관련 쪽에 방어업종들이 다소 조금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코스닥은 AI 밸류 체인과 2차전지 부진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700포인트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잉 공급 우려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중단 여파. 이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올해 캐펙스 투자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부 오픈 AI와의 관계 변화 때문에 약간의 어떤 투자가 지연되거나 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이 TD코인의 이런 리포트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소 좀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여전히 받고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HBM4 설비 투자 하향 조정 가능성 보도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보도가 또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ELCC 2025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의 IV 제형 관련된 비열등성 입증 소식에 상승하면서 지수 하단을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장중에 주가가 3% 이상 오전에 올랐었는데 일단 막판에는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됐죠. 글로벌 증시는 상하 관세에 앞서서 자동차가 기습 관세 조치가 강행되면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의 수장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강경한 트럼프의 태도로 관세 분쟁이 단기간에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글로벌 교육 갈등으로 확산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관세 발표는 약간의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이슈를 덮으면서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야기죠. 조금 백그라운드 이야기되고 있지만 아무튼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강경하게 발표가 됐다는 점이 여전히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자동차 관세 우려가 증시 전반적으로 번진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습적인 어떤 정책 발표 방식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증가한 것이 오히려 큰 화근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의 GDP 수정치의 상향 조정도 있었고요. 신규 수업 보험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이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너무 기습적이고 혼자서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전일의 자동차와 AI 반도체 섹터의 부진이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피해 우려 반영된 일본 증시는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높은 대만 그리고 국내 증시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 역시 AI 버블이 지속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술주 하락에 이어서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HBM4 설비 투자 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일단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사실무근처럼 저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 또 드릴 거고요.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등 HBM 관련주 하락과 함께 반도체 투자 심리 약화가 그간 잘 버텨줬던 삼성전자까지도 오늘은
전이가 되는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전이가 됐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다음 달 2일 발표된 상호 관세가 더해지면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 40에서 50%가량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섹터 투자 심리가 약화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가 좀 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얄밉게도 테슬라는 좀 덜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막 일론 머스크가 엄살 부리죠. 우리가 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피해 받을 거야 라고 엄살 막 부리고 있는데 살짝 얄밉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 내에서 GM이나 스텔란티스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자동차 관련된 관세를 급하게 발표를 했을까? 네,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정치적인 이슈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위아 등의 업종 전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증권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락 영향으로 종목들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종은 역시 강세였습니다. 크래프톤, 신작, 인조이, 첫날 주요 지표들이 선두를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일 신작 발표했던 컴투스, 그다음에 시프트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소비재, 방어주 업종도 견조한 모습이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필수 소비재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견조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정도 수준입니다. 삼양식품 등 북미와 중국 등 수출 소비재 기업들이라든지 KTNG 등의 방어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업종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탑3는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강세 탑3입니다. 음식료, 담배, 부동산, IT 서비스였고요. 업종의 하락 버텀 3는 금속과 운송장비, 부품 그리고 증권 업종이 되겠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많이 빠진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밤 PCE 물가 그리고 개인 소비와 소득 지표와 함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PCE 물가가 조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경기 지표를 좀 보자라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라든지 4월 2일 관세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계가 다음 주에 좀 피크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세 우려가 실제 지표에 반영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경기가 부러지고 막 주가가 급락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똑같이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뭐 생각이 아직은 있는데 생각뿐인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안 좋아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은 우려가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뭐 오늘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뭐 스토리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등골 아빠님, 트럼프 얄미운 사람, 트럼프 얄미운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얄미워요.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전 세계가 자기 입 하나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대통령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거에 왔다 갔다 쳐다보면서 아주 재밌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얄밉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섹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주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일 마이너스 2.07%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세 우려가 있고요. AI 거품론 부각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약간의 뭐 지연 우려 이런 것들은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TD 코엔의 문제는 역시 구글과 메타 쪽에 기회가 있다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 2월 21일 리포트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된 것인데 새로울 것이 없는데 주가는 반응을 한 것이죠. 부정적인 반응을 일단 했다고 보입니다. 자,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기습 관세 관련된 부분이죠. 아주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점에 갑자기 마음대로 이제 관세 이야기를 또 갑자기 꺼내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05% 빠졌는데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과 중국 정부의 환경 에너지 규제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모델이 아마 중국에서는 그 규제, 환경과 같은 규제에 아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 모델이 이제 별로 판매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된 것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배경이 됐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따라서 AMD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21% 빠졌고요. AI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제프리스의 분석이 AMD 관련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거겠죠. 자,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4.06% 하락을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1.05%, 그리고 TSMC, ADR도 마이너스 3.03%, 여타 반도체 업체들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우려와 AI 거품론 부각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역시 상호 관세를 예고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 언급하는 등 관세 우려가 지속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 TD코엔이 지난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연기 취소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거품론이 약간의 영향을 또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잘 버티고 있던 삼성전자까지 주가가 빠졌고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와 소부장들까지 주가 모습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면서 지수가 빠지는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방어가 됐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주가가 빠진 것이죠. 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HBM4 관련된 투자, 캐펙스를 줄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사실무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디스트증권에서 이 관련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HBM 투자 뉴스 관련 코멘트를 내면서 SK 하이닉스 측에서 투자 축소 관련 의견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HBM 투자는 계속해서 확보된 물량에 맞추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6년 물량은 아직 고객사와 협의 중인 단계로 기사와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SK 하이닉스 HBM4 물량 축소 형식의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DS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일단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투자 축소 관련된 어떤 의견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쨌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DDR5 16GB와 DDR4 8GB 등 관련된 최근의 가격의 이제 흐름입니다. 스팟 가격과 계약 가격인데요. PD님 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요. 그래서 DDR5와 DDR4 관련된 가격, 그 다음에 128GB, 256GB 관련된 스팟 가격과 계약 가격 추이인데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PD님. 네, 요 자료를 좀 보시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회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격들이 올라가는 레거시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HBM 쪽을 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에 좀 더 노출도가 높고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의 민감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단독 기사로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 쪽에서 중국 H3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중국 최대 서버 제조업체 하나인 업체입니다. H3C라고 있는데 여기가 고객 통지문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H20 칩
재고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칩은 미국의 수출 규제 하에서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가장 고급 AI 프로세서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AI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AI 야망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H3C는 26일 이 공지에서 H20의 글로벌 공급망에는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재고는 거의 소진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의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과 핵심 소재의 글로벌 무역 혼란을 들었고 다음 물량은 4월 중순에나 입고될 예정으로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가성비 높은 AI 모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결국은 H20 칩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딥시크 모델 도입 이후에 H20 주문량을 크게 늘렸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내 H20 칩은 매우 현재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칩이 곧 입고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 구매 시점엔 이미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H3C 같은 경우 이 업체는 엔비디아의 중국 내 주요 OEM 파트너이고요. 인스포라든지 레보노 그리고 화웨이의 서버 부분 분사 기업인 엑스포지션도 협력업체로 꼽히고 있다고 보입니다. H20 칩은 2023년 10월 미국의 최신 수출 규제 시행 이후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AI 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24년 엔비디아가 약 100만 개의 H20 칩을 출하했고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제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드리안트 T라는 분께서 중국의 반격이 또 레거시도 반격이 예상되는데 그리 좋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씀 주시는데 자, TSMC가 가장 원인 아닙니까? 근데 TSMC도 지금 4월 달에 가격 올린다고 통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좀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좀 받아들여 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격세가 일단 돌아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요가 급증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연말에 일단 이구안신 효과가 있었고 재고 소진이 꽤 됐다고 하니까 가격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뭐 기간이나 가격의 상승폭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샘 얼트만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샘 얼트만이 SNS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챗GPT에서 이미지를 좋아하는 걸 보면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GPU가 녹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But our GPU, 멜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멜팅. 예. 이게 뭐 GPU가 녹고 있다는 것은 뭐 모자란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뭐 GPU가 녹고 있다. 우리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안 잠시 일부 사용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라 하고요.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챗GPT 무료 요금제 사용자도 하루 3회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거고 결국 이제 이미지 생성의 GPU 부하는 일반 텍스트 생성의 약 20배에서 100배 정도 이야기되고 있고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 수요가 또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GPU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상 한 4, 5초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아마 500배에서 2000배 정도가 쓰이는 걸로 보여요. GPU가. 그래서 이 GPU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녹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좀 좋지 못했는데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최근에 전력기기가 어제도 이렇게 많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지연하고 축소시키고 이런 이야기 되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HD 현대일렉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4분기 실적 쇼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연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왔다. 그래서 1분기 이제 이연된 물량들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캐파 증설로 25년 수준은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꺾이지 않는 추세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반복된 매수 기회 패턴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자, 첫 번째 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미국 변압기 PPI는 계속적으로 왼쪽 보시면
계속적으로 견조합니다. 변압기 PPI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1분기 프리뷰를 했는데요. 4분기 이연 물량 반영으로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데 매출액은 9,692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은 2,1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엄청난 급증이죠. 영업이익률이 22.3%까지 올라가면서 약 6.2%포인트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급증합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2%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12%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컨센 대비 플러스 2.1%포인트 더 좋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4분기 이연 물량이 일부 반영되는 것과 환 효과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고정비 부담 감소도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연간 단위로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수주장구 추이인데 왼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수주장구 추이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25년도에도 수주장구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른쪽도 현재 신규 수주 추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꺾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자, 25년 수주를 HD 현대일렉트릭 25년 수주를 42억 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38억 불인데 실질적으로 전망은 42억 불이니까 가이던스 대비 훨씬 좋은 수주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캐파 증설분의 수주 여력을 또 확보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데이터 센터 단기 수요 변동에 대한 초고압 전력기기 영향은 여전히 미미하다라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 둔화 우려를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점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관세는 리쇼링을 가중시켜서 전력난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전력기기 부족으로 관세 압박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및 단가 증가로 연결되면서 업체별 캐파 확대가 공급 과잉으로 연결될지의 판단도 이제는 몇 년 후에 논의될 예상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뭐 장기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를 실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현대일렉트릭 12개월 선행 PER 밴드입니다. 25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좋았을 때. 근데 지금 18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PER 밴드 추이도 일렉이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로도 뭐 여전히 뭐 고평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초고압 전력기기 부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를 뭐 50만 원 가까이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목표 주가 괴리가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전압 뭐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맞습니다. 해외 쪽의 이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압기 관련 종목들로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밸류가 좀 싸다, 많이 빠졌다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미국 쪽의 관련주들도 뭐 G 쪽, 그죠? G 쪽도 좀 올라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튼이라든지 G 쪽도 올라줘야 될 것 같고 현대일렉트릭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역시 오늘도 하락을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한다 밝혔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본 상황이고요. 그동안 승용차, 소형 트럭에는 2.5%, 픽업 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모든 수입차 관세율이 25%로 일원화됐습니다. 자, 관세 발효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자정부터이고요. 이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GM이 마이너스 7.36%, 포드가 마이너스 3.88%, 스트란티시가 마이너스 1.25%, 도요타 ADR이 마이너스 2.8%, 혼다 ADR이 마이너스 2.7% 자동차 관련주들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한국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25%로 확정되지는 않겠지만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한국산 15%, 멕시코산 25% 관세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을 한다면 가장 크게 수익성이 하락하는 기업은 넥센타이어, 한온시스템,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 금호타이어, HL만도, 현대모비스 순으로 가장 수익성이 하락하는 순으로 봤습니다.
이 관련된 리포트 내용은 어제 방송에 제가 자세하게 관련된 자료까지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자동차 업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긴 했는데, 자, 24년 기준 대미 수출은 현대차가 101만 대, 기아가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가 101만 대고요. 한국 GM이 41만 대 기록했는데 평균 수출 가격은 2.3만 달러, 그러니까 2만 3천 달러 정도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되고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해서 전액 비용으로 흡수할 경우에는 대당 800만 원 정도의 이익 감소를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핵심 부품군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게 되어서 현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고, 완성차의 수출 감소 여부에 따라 납품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물량 이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긴 하지만 관련 이슈가 몇 달간 지속되면서 완성차 주가가 15에서 20% 하락하는 등 이미 그래도 주가는 일부 선반영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의 약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대응과 미래 기술에 대한 진전 등이 가시화되면 주가는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ASP 추이인데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계속 쭉 올라오면서 수출 ASP가 상당히 좋았었고, 오른쪽 보시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향 수출 대수와 전체 수출 중에 미국 비중 추이인데 그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부과는 상당히 좀 아픈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주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다만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리포트를 냈죠. 최근 현대차 기아는 미국의 전동화 공장 가동으로 관세와 무관하게 미국 현지화 대응이 빨랐다는 점, 그리고 원엔 환율이 반등하면서 100엔당 970원 후반에 접근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합시장이 미국에서의 상대적인 수익 구조와 경쟁 입지는 일본 업체 대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관세는 한국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업체의 경쟁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 업체의 경쟁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들보다 경쟁 우위가 있으면 관세 부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물량을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뺏긴다 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폭삭 주저앉게 된다면 영향을 받기는 되겠죠.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도 똑같은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합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인 수익 구조나 경쟁 입지가 타 업체, 외국계 업체 대비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유리할 것이다 판단한다. 4월 2일 관세 발표를 주목하면서 정책 발표 전까지 시장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망을 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보는 가운데 대응의 구간으로 전환할 때 상대적인 경쟁 우위에 주목을 하면서 비중의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는데, 현대차증권에서 보는 관점은 GM 등 주요 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SDV와 자율주행 등 기술 방향성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보틱스 투자에 대한 지분 가치와 시너지 평가, 그리고 기아의 CID 등이 주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4월 초를 전후로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 정책 구체화와 함께 긍정적 주가의 변곡점으로 아마 4월 초 중심의 변곡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추천을 현대차증권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관세 정책의 피해주가 된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미국 판매 차량이 모두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차 관세에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는 모두 공급망이 취약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테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GM이나 스텔란티스가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테슬라도 일부 관련해서 원가 대비 20에서 25% 되는 부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거죠. 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발하는 국가에서는 테슬라를 보복 대상으로 아마 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인센티브에서 제외할 예정이고요. 유럽에서는 불매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생태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피해는 미국 업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불만이 가득해질 텐데 이걸 트럼프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무서운 이유는 비아디 때문이 아니라 1년 만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중국 시장 내에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25% 관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미국의 GM, 포드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밸류 체인도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업체 중심으로 재편이 예상된다라고 삼성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 인상에 따라 신차 수요가 위축되면 뭐가 좋아지죠? 로보택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로보택시가. 그래서 오히려 신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로보택시 시장이 이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을 가속화되는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본다. 테슬라 주가는 따라서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하겠지만 2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상용화 이벤트와 휴머노이드 생산 모멘텀의 주가 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의 멕시코 부품 의존도는 사이버 트럭은 25% 의존을 하고 있고요. 모델 3는 20%, 모델 Y는 25%, 모델 S는 20%, 모델 X는 25% 정도의 멕시코 부품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엄브레이스 쪽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자동차는 얼마나 미국산입니까? 라는 평가 보고서가 있는데 아마 S&P 글로벌에서 나온 평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미국 세일즈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유럽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나 유럽 쪽에 어떻게 다른 것이냐 뭐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100%가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데 부품 등 국내산 비율은 65에서 70% 비율이 정도가 됩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82%가 미국 내에서 조립되는데 하지만 AALA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들 차량의 국내산 비중은 약 30%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래서 포드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약 60%는 미국 내에서 조립됩니다. 이들 차량의 국내산 비중은 47%. G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52%는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그러나 부품의 국내산 비중은 29%에 불과합니다.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산 GM 차량의 가치 중에 31%는 멕시코산 부품에서 또 비롯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포르쉐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도입할 새로운 수입차 관세로 인해서 포르쉐와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26년 예상 영업이익의 약 25%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JP모건에 따르면 GM은 새로운 관세로 최대 140억 달러의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전체 이익 전부를 날릴 수준이다. 포드는 6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글로벌 이익의 약 75%의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국의 자동차 업종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을 것인데 트럼프가 과연 할 수 있겠나입니다.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면 각 그 나라마다의 어떤 생산 비율에 따라서 미국의 세일즈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관세를 때려놓고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다음 헤드라인 또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자기가 관세 때려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하지 마라. 가격 올리면 니네들 불이익 받을 거야. 자,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회사들 였다고 하죠. 관세는 자기가 때려놓고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그 뭐랄까 불이익, 손실을 그 회사들에게 다 감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 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좀 심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페라리인가요? 페라리는 아마 오늘 관세 인상에 대해서 열받아갖고 가격 인상을 10%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기로는 페라리였던 것 같은데, 네, 부럽습니다. 네. 아주 당당하게 10%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관세 때리니까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올리는 회사들은 뭐 페라리 사는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페라리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10%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좀 올라갔는데요. 신작 기대감이 좀 있었죠. 크랩톤은 신작 인조이 출시 첫날 주요 국가 판매 선두를 기록하면서 좋았고요. 전일 신작 출시했던 컴투스와 시프트업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고 인기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100개 가운데 인조이가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스팀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크랩톤의 인조이 동접 추세인데 오전까지 동접 추세로 아마 나타나는 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DS2증권에서 크랩톤의 코멘트입니다. 인조이가 오늘 9시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발매할 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5만 명 돌파 이후에 6만 명 피크를 찍었고요. 스팀 실시간 매출 1위 달성 이후에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오후 1시 현재 스팀 리뷰 379개가 기준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이제 88%나 나왔고요. 동시 접속자, 매출, 평가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인조이의 현재 스팀 동접자 수는 국내 최근 PC 콘솔 신작이었던 네오이즈 피의 거짓 ATH 19,000명을 넘어선 수치이고요. 오늘 출시된 넥슨의 카잔 2만 명도 넘어선 수치이고요. 자사 게이밍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ATH 17,000명도 넘어선 수치입니다. 최근 글로벌 출시한 게임의 유비소프트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 64,000명도 넘어선 수치이기 때문에 국내 피어 게임들 콘솔 폼에도 넘어선 수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인조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상당히 좋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출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팀 매출 10위권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를 간다면 인생 시뮬레이션의 매우 긴 PLC를 고려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역대 국내 PC 싱글 패키지 게임 약 $40 이상 중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얼리 액세스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이 정식 출시 전까지 고쳐나가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일단은 긍정적인데 유저들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 인조이, 심즈 두 종에 불과하고 근시기 내에 동일 장르 기대작도 출시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지표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포텐셜과 TAM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하고요. DS2증권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시장 컨센서스인 1년 아마 한 200만 장 정도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등골아빠님께서 제가 페라리가 10% 가격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페라리 못 사겠네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살 수 있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자, 관세 영향이 좀 미미했다는 분석 때문에 일부 화장품주가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약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관세 관련 화장품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 관련해서 수입 품목별로 관세를 구체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우려했지만 관련 움직임은 아직은 잠잠한데 관련해서 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판가는 대부분 $10에서 $30 정도 수준의 가격입니다. 자, 역직구, 아마존 등의 역직구로 판매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 받더라도 $3 미만 수준이고요. 법인 벤더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공급가가 판가의 30에서 40% 수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영향은, 관세 영향은 $1 미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화장품의 경우에 관세 등의 부담은 용량이라든지 판촉 방식 등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설령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얼굴에 발라서 너무 좋아요. 얼굴이 너무 예뻐지는데 자, $1 더 붙인다고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삽니다. $2 붙여도 사요. 내 얼굴이 예뻐지는데 사야죠. 그 정도는 삽니다. 자, 그래서 전체 수입품에 동등하게 부과받는다면 오히려 품질면이나 혁신적인 제품군에 대해서 소비가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온쇼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다각도를 고려하고 있고 우선 관세 영향이 크다고 보지 않고요. 대응 및 단가 측면에서는 유리한 한국 공장에 대한 생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ODM, OEM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통관 강화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서 일부 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OTC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 썬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OTC 대응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코스맥스 색조 중심으로 갖고 있고요. 한국 콜마도 색조 중심과 기초는 4월에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긍정적으로 표현했고요. 인그루드 랩, 코스메틱 코리아 기초 중심의 현재 미국 중심의 공장을 갖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한투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매력적인 주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오늘 상승을 했고요. 자,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된다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한투증권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턴을 할 수 있다. 중국 법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제 턴이 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를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일본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인데 역시 일본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매출 흐름이 양호한데 코스닥도 제외되고요.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본다면 결국은 일본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시장이 무관심한데 일본 시장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 점유율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한국 제품들의 점유율이 이렇게 일본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증시 급락 영향 그리고 배당량 영향 때문에 오늘 증권업종 아까 하락세를 보였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북의 산불 평균 진화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산불 피해 복구 기대감 속에 조림사업, 비료, 농업, 모듈러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상승했는데 아마 주택이 불탄 것이 아마 2,2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듈러 주택 관련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이제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일부 정치 인맥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아주 터프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